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나스닥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17,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가 7%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스타트업 xAI가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사용할 것이란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AI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이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재차 밝히면서도 금리를 더 오래 동결하는 것이 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앞선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필요하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는 4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5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는데 이 소식이 간밤 국채 금리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4 서울 국제 화장품 박람회 코스모 뷰티 서울이 오늘부터 3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381개사가 참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500여 개의 부스로 진행되는 올해 박람회는 총 39개국으로 구성된 우수 바이어들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9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초로 17,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가 7% 가까이 폭등하면서 지수를 상승 견인했는데요.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트업 xAI가 엔비디아의 AI 칩을 대량 구매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주를 제외한 업종들 대부분이 약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는 내림세를 보여줬는데요.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매파적 발언을 밝히게 되면서 투심을 다시 한번 위축시켰고요. 또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한 것 역시 계속해서 증시에 부담을 더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약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피 오늘 계속해서 약세 이어가고 있고요. 0.74% 내리면서 2,700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개인의 매도세가 지수를 밀어냈던 코스피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강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닥. 오늘은 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0.78% 내려가면서 84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으로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이 홀로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가 모두 파란불 켜면서 개장 이후 1시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역시 오늘도 반도체입니다. 이 AI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HBM이 반도체 업체의 기업 가치마저 좌우하고 있는데요. HBM 시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는 올 초 대비 시가총액이 무려 1.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3년 내에 시총 2배라는 목표를 2년 안에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 삼성전자 역시 AMD와의 파운드리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어제장에서도 상승불을 켜면서 이틀 연속 빨간불로 마감을 했었죠. 이 HBM을 중심으로 식을 줄 모르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 섹터.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상승을 했죠. 다우는 조금 빠졌는데 그래도 미국 시장은 크게 요동치지 않고 급락 없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 시장은 강세장, 상승장이 맞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여러분 안 믿겨지겠지만 상승장 속에 있다라고 저는 올 초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상승장. 근데 가는 것만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계속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이 전선 전력 테마주. 뭐 그 외에서도 저는 별로 관심 없지만 화장품도 있고, 뭐 자동차도 강하고,
대형주 기준으로 현대차, 기아차도 강하고 조선주도 강한데 저의 관심은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AI 수요로 인한 인공지능 테마가 아니고 물론 그쪽도 나중에는 움직이긴 할 겁니다.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칩 관련주. 하지만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는 건 전선, 전력, 원전 이쪽하고 이제 태양광하고 이쪽인데 오늘은 좀 그쪽이 좀 조정을 받습니다. 오늘 전선, 전력, 원전 테마주들은 좀 조정을 받고요. 방산주들도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아요. 대신에 얘네들 조정받으니까 인공지능 AI 수요로 인해서 폭발적인 수요로 해서 부족할 게 전선, 구리 뭐 이런 것만 부족해지는 게 아니고 반도체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고 그래서 오늘은 순환매가 반도체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오늘은 좀 좋아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오랜만에 제주반도체도 강하게 움직이고 가온칩셋도 좀 올라가고 칩셋 미디어도 올라가고 그리고 HBM 관련주도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장비주들 어제에 이어서 강세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액침 냉각이라 그래가지고 LG전자도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열을 낮춰야 되고 이 고열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전기를 많이 쓰고 그러면 열이 당연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LG전자도 어제 그런 냉각 효율 이런 부분에 부각이 되면서 어제 LG전자가 급등을 했죠. 오늘은 LG이노텍도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LG이노텍은 유리기판으로 들어가는 섹터이기도 하고 뭐 얘네들도 여러 가지예요. 뭐 대형 기업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뭐 한두 개만 파는 게 아니고 사업을 다각화를 이미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LG이노텍은 뭐 전장 부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PCB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로 최근에 이슈가 좀 됐었던 종목이고요. 오늘은 어제는 그러니까 이 순환매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전선 전력 안 죽었어요.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올해 내내 갈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전선 전력주들은 계속 가고 원전 테마는 이제 시작인 것 같고 근데 오늘 조정받는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닙니다. 태양광도 오늘 흔들림이 나오고 어제도 흔들림이 나왔지만 다시 또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주들은 어제까지는 일부 종목들만 움직였는데 오늘도 좀 일부 종목들만 위주로 좀 움직이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좋아요. 그래서 IT 섹터들 양호하고요. 자 일단 시장으로 한번 가보게요. 자 시장으로 일단 어제 미국 시장 사실 볼 건 별로 없어요. 차트가 거기서 거기예요. 나스닥 그냥 그 자리 그냥 있어요. 뭐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이렇게 쭉 박살나는 것도 아니고 쭉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별거 없습니다. 다우존스도 쭉 박살나는 것도 아니고 쭉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별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 놓다가 때가 되면 조금씩 올라가겠죠. 다우존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 넘어갔다고 난리를 치더만 지금 $1,100입니다. 그러니까 $1,000 이하에서 지금 $1,100니까 10% 넘게 올라간 거죠. 물론 어제는 7% 올라갔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1,000 이하에 있을 때에서 $1,000 넘어갔다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1,100입니다. 그럼 $1,100에서 $1,200 갈 때에서 그게 얼마나 큰 폭인지는 이 엔비디아가 $300, $400 할 때를 생각해 보니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300, $400 사이에 있을 때가 2년도 안 됐을 거예요. 2년 전인가 2년 6개월 전인가. 그때 기준으로 지금 $1,000가 지금 간 거니까 장난 아니죠.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 한번 올라오면 $1,100, $1,200 금방 갑니다. $1,300 금방, $2,000 있잖아요. 그러면 뭐 난리 이미 $2,000 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2,000 되면 $2,200 되는 게 또 금방 가고 그러니까 $300 할 때에서는 $100, $50 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원래 다 그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또 조만간에 또 $1,200 간다는 얘기 나올 거고 $1,300 간다는 얘기 나올 겁니다. 왜냐면 세계가 바뀌고 있거든. 전 세계가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철기에서 뭐 계속 발달하는 그런 지금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의 쓰임은 점점 늘어날 거라 그래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열심히 올라가고 나머지 이제 IT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뭐 점점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일단 유럽 시장도 뭐 별 문제 없고 자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별 문제는 없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움직임이 약하죠. 뭐 이렇게 급등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그냥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정도에 그냥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시장 전략을 시장 박스권 최소한 박스권 유지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테마 장세 유지하고 있다. 뭐 이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그 정도 그렇게 흐름을 가고 있고 종목들도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전선 전력,
원전, 태양광, 풍력도 맞기는 한데 풍력의 차트가 아직 안 만들어져서 풍력은 조금 애매합니다. 태양광 차트는 괜찮아요. 태양광, 그다음에 반도체. 근데 이거를 또 세부적으로 쪼개면 한 10개 정도가 되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지금 종목들이 순환하고 있는 부분들이 역력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T 섹터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에서 7월 달부터 하는데 계속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는 더 좋아질 거고 4분기 더더더 그다음 내년 더더더더더 그래서 내년 4분기까지도 계속 좋아지는 게 반도체 IT 섹터예요. 그러니까 계속 확장을 할 거니까 그래서 저는 대마불사 IT, 물려도 IT가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은 하이닉스도 계속 강세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LG전자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됐고 한미반도체가 또 신고가를 돌파하고 또 강하게 움직이죠. 그냥 꼬꾸라질 것 같은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왠지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저희 앞서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오늘은 순환매 장세가 다소 두드러지는 가운데 특히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보다 강하게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이 전선전력 그리고 원전, 태양광주들은 오늘 다소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 또는 저희가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희 지금 바로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표적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드디어 나올 만한 녀석이 나와줬는데요. 저희 한미반도체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면서 또 한 번 이 강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죠. 한미반도체 오늘장에서의 이 주가 흐름을 보자면요. 4.23% 오늘도 여전히 강한 상승 탄력 유지해주고 있고요. 16만 9,900원 선 방금 넘어서 17만 원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17만 원 선의 고지를 넘은 이 한미반도체 오늘장에서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자, 한미반도체는 오늘 아침에서도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죠. 아침 뉴스에서도 이렇게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HBM4 이후에서도 경쟁력 유지 기사 제목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기사에서는 오늘 아침 나온 겁니다. 수요 감소 우려 이르다. 시장 수혜 지속될 것. 자, 또 어떤 기사는 아침에 나왔던 건데 내년 매출 8천억 이상 기대. 일단 좋은 얘기는 계속 붙여놓고 있죠. 어차피 실적은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엔비디아라든지 이쪽 애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실적들이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뭐 실적은 더 이상 안 좋게 볼 거는 없고 그러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무서워하는데 한미반도체는 이미 바닥에서 엄청 많이 올라간 종목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000원도 안 했던 종목이었고 몇천 원밖에 안 했던 건데 지금 17만 원을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얘기하느냐?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쳐다도 안 봅니다. 근데 더 좋아지는 거는 확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은 자꾸 사요, 이거를. 더 비싸게 뻥튀기 시켜가지고 개인들한테 넘기려고. 우리 에코프로에도 봤잖아요. 10,000원도 안 했던 종목이 2만 원 하더니 그것도 많이 올라갔다고 봤는데 2만 원짜리가 15만 원 가고 그것도 정말 많이 갔다고 생각했는데 150만 원 갔죠.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주가는 뻥튀기 작업을 합니다.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아직 그 고가는 아직 안 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갔지만
많이 올라간 게 또 더 많이 가더라고요. 지금 장이 또 그런 특징이고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나온 거고요. 여기서 저게 꼬꾸라지고 박살나게 되면 여러분들만 망하는 게 아니고 머스크도 망하고요. 앨런 머스크도 망합니다. 열심히 투자해놨는데 젠슨 황도 다 망하는 거예요. 리사수 CEO도 다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투자했잖아요. 이재용 회장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망하면 미국도 망하고 그 중국은 안 망해서 중국도 뭐 65조인가 뭐 어디 뭐 투자한다고 했는데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망하고 전 세계 다 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 세계 다 망하도록 전 세계가 그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망할 것도 살려갖고 금으로 만들어 놓겠지.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다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는 고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 가지고 나온 거고요. 물론 가격은 여기서 쫓아가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따가 어떤 가격으로 내려오면 공략할 수 있는지 가격 전략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미반도체 만나봤는데요. 매수가 참 궁금하실 겁니다. 매수가는 좀 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5월 20일 삼성전기 저희 매수가는 15만 원에 접근해 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5월 21일 주성 엔지니어링 32,200원 짚어주셨는데요. 6.83%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에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5월 22일 삼성전기 16만 원 선에 다가가 봤는데 1%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5월 23일과 24일 주성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3,200원으로 동일했는데요. 23일에는 3.46%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24일에는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27일 PSK홀딩스 5만 1,800원 짚어주셨는데 벌써 3.28%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5월 28일 주성엔지니어링 3만 4,000원에 접근해봤는데 아쉽게도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96.05%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황들 다 함께 정리해보고 왔는데요. 먼저 지난 종목이었죠. 이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장에서의 대응 전략 살펴볼 거고요. 또 한미반도체 오늘 매수가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HBM 관련주라 그랬죠. 삼성에다 납품하는 장비주는 아니고 하이닉스에다 납품하는 회사인데 뭐 갈 때 되면 가겠죠. 자, 주성엔지 차트 보겠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도 최근에 HBM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직 통과를 못했다라는 이제 해외 기사 때문에 삼성에서 아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주들도 삼성 쪽에 있는 장비주들도 지금 다시 정신을 차리고 어제 오늘 올라가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주성엔지니어링은 삼성 쪽도 아니고 하이닉스 쪽인데 그래도 안 올라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이게 급락하는 건 더 말이 안 되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 수렴형이고요. 수렴형 패턴이고 바닥을 다지고 있고 IT주들 한미반도체도 저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 하이닉스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럼 때가 되면 이쪽으로 올라갈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종목이고 얘도 신고가 패턴이에요. 신고가 패턴이고 한미반도체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얘도 때가 되면 얘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미반도체를 이어서 올라가겠죠. 수급도 나쁘지 않고 기가 외국인들이 이거 팔고 도망갈 자리는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갖고 있다가 때가 되면 올라갈 때 그때 올라갈 때 보면 돼요. 거래량 실리면서 장대 양봉 나오면 요것도 이제 4만 원 넘어가서 신고가 패턴으로 한미반도체 가듯이 계속 위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계속 올해 내내는 봐야 될 장비주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이제 반도체 장비에서 탑 뭐 10도 아니에요. 탑 5, 탑 3 뭐 이 안에 들어가는 장비주니까 양호 여기 보면 기관들이 많이 샀죠? 기관들이 사서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횡보하고 다시 올라가는 언제 갈 때 되면 갈 테니까 일단 잘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급등명중 종목 이수페타시스. 자, 이수페타시스는 전전 연도에서 드렸던 800%대 수익이 있는 종목과 그다음에 올해 2월 6일 날에 드렸던 90.3%의 수익률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나 이거나 어차피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812% 올라갔고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더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0% 달성할 거라 보고요. 지금도 차트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사고 있냐면 생각을 해봐요. 바닥에서 8배나 올라갔는데 이거를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자꾸 삽니다. 떨어지겠어요? 계속 올라가겠지?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겠죠. 세상이 막 백종원 로봇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요리하는 로봇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강아지 산책하는 로봇도 나올 거고. 일단 올해 하반기에서 뭐 여러 가지 로봇들이 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습적으로 삼성에서 출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내년에서는 출시 예정이 있다라는 이제 일정은 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죠. 제가 그런 전자제품을 파는 사람도 아니고 삼성의 그 계획은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뭐 현대차도, 삼성도, LG도, 그리고 뭐 아마존 뭐 등등 다 개발을 하고 있어요. 뭔가를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출시는 아마 올 하반기에면은 테슬라 쪽에서 먼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일정을 보면 테슬라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죠. 올해 하반기나 뭐 늦어도 내년. 그래서 로봇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게 시작이죠. 그게 이제 갤럭시로 따지게 되면 갤럭시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좀 지나면 갤럭시 2 나오죠. 3 나오고 4 나오고 계속 이렇게 나가고 지금 24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로봇들도 처음에 출시가 되게 되면 이제 앞다투어서 이제 계속 나오겠죠. 뭐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은 이제 관련된 반도체, 인공지능 이슈는 계속 될 거고 세상은 바뀔 거고 뭐 뭔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로 나중에 계속 올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아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이게 정말 대박이구나, 이제 실적이 정말 많이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느끼게 되면 이제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모두 다 알 때쯤 되면 주식을 주자도 잘 몰랐었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뭐 80대, 90대 이런 분들도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느낄 때쯤 그때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잘 모르시죠.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거 뭐 얘기를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 그런 분들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알 때쯤이 되면 그때가 고점이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아니라서 더 간다고 얘기를 저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이게 아직 10만 원대는 안 왔잖아요. 저는 10만 원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당장은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10년을 봤을 때 가는지 안 가는지는 좀 미래의 사회가 많이 바뀔 거라는 걸로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좋게 보는 거예요. 미래의 로봇 사회와 인공지능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기술 혁명들이 혁신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자, 다음. 자, SK하이닉스. 자, 마찬가지죠. 올해 제가 30만 원 얘기를 했는데 이제 9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아침에 갭을 주고 밀렸지만 쉽게 안 죽을 거예요. 뭐 밀려도 이렇게 왔다 갔다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30만 원을 올해는 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10년 뒤에는 2034년 아닙니다. 작년부터 얘기했던 거니까 작년 기준으로 2033년에는 100만 원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유는 좀 전에 얘기했던 거와 동일합니다. 자, 다음은 PSK. 자, 얘도 이제 곧 넘어갈 거라 그랬죠? 곧 넘어갈 거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잘 그냥 편안하게 갖고 있으셔도 되고. 자, 한미반도체. 자, 어제도 제가 고가를 돌파할 것 같아서 노란톡방에서 이거 고가 돌파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폐업 종목으로 갖고 나왔죠. 이거 어디서부터 움직인 거냐면 이게 차트를 보면 여기가 4,000원대예요. 5,000원, 4,000원대. 그리고 작년 저점이 13,000원? 하여튼 12,000원, 13,000원 뭐 이런 자리에서 움직였던 겁니다. 이미 1,000%는 넘게 올라왔고.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을 그러니까 이때에서 이것도 이때도 많이 올라왔죠. 엄청 많이 올라온 종목을 이런 게 더 잘 간다. 강하게 떠 있는 종목이 개인 투자자들도 사지도 않고 사는 건 맨날 사는 거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맨날 사는데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이 더 잘 간다. 그래가지고 이날 드렸던 거예요. 75,000원에 2월 23일 날. 몇 달 전에. 그래서 올해 2월 23일 날에서 특징이 이미 고가는 뚫었고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고 앞으로 시대가 바뀌는 게 앞으로 몇 년 동안 바뀔지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그런 엄청난 혁신과 개발이 될지 아니면 50년 동안 될지 100년 뒤에 될지 저 죽고 여러분들 다 죽고 나서 200년 뒤, 300년 뒤까지 계속 발전할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거는 모든 과학자들도 동의를 하죠. 챗 GPT가 쏘아 올린 공이 지금 계속 확산을 하면서 젠슨 왕이 얘기했던 굴러다니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로봇이 되고 인공지능이 된다라는 얘기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서는 이게 주가가 지금도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30% 올라온 거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104%대에서 자랑했던 종목인데 지금 130% 됐고 조만간에 이제 150%, 200% 찍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PSK 홀딩스. 자, 이도 신고가 패턴에 있는 종목이고요. 뭐 잘 버티고 있으니까 양호합니다. 그냥 양호한 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종목들은 대장주들, 강한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이 꺾여서 죽으면 안 돼요. 얘네들이 꺾여 죽으면 IT 섹터들은 이제 이탈되는 거죠. 근데 아직 얘네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IT 부품들은 다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오늘의 표역 종목 한미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사가지고 먹을 수 있느냐라 물어보면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흔들릴 때 불안해서 못 버티는 거지. 자, 돌파된 고점이 15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15만 원 쪽으로 내려오면 공략을 해보시면 되고, 뭐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조정받으면 다른 거 이상한 거 건들지 말고 어차피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맨날 사거든요. 봐봐요, 여기. 매수 가격은 15만 원이고요. 여기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주잖아요. 고가에서. 그럼 얘네들이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닥에서 1000%가 넘게 올랐는데도 사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거를 강한 거를 조정을 받을 때 사면 안전하겠죠. 괜히 오늘 같은 날에도 딱 쫓아 들어가서 샀는데 내일과 모레 사이에 10% 빠져버려. 그럼 불안하죠. 그래서 강한 종목도 흔들 때 쌀 때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는 수익도 더 클 수가 있고, 왜냐면 17만 원보다는 15만 원에 사서 더 올라가게 됐을 때 수익이 더 커지니까. 안 흔들리고 계속 올라가면 물론 그럴 가능성도 큽니다. 여기서 조정 안 받고 그냥 17만 원에서 18만 원 가고 19만 원 가고 20만 원 가고. 근데 얘가 20만 원 가면 그럼 주성이는 뭐 가만히 있겠어요. 걔도 신고가 패턴인데. 한미반도체가 20만 원 가면 한미반도체도 HBM 관련주, 주성엔지니어링도 HBM 관련주, 이오테크닉스도 HBM 관련주, PSK 홀딩스도 HBM 관련주. HBM 관련주가 뭐 한둘인 줄 알아요. 엄청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HBM 관련주들도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반도체만 지금 자꾸 먼저 움직이는 건 얘가 대장이라서 그렇고, 대장이 앞에를 뚫고 계속 진격하고 나아가면 이제 뒤에 있는 애들이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가든 뭐가 가든 어쨌든 순환매는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강한 종목 한미반도체 15만 원에서 일단 공략해보자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미 반도체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까지 살펴봤습니다. 15만 원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문을 열어봐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 현대 바이오랜드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매수가가 18,050원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 비중이 5%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2020년 상반기 상당히 고점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요. 3.03% 내린 6,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두 가지의 지금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는 6월 13일에 추가 상장 일정이 있는데 그 이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7,800원 선 오면 정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과연 이 두 가지 질문 어떤 대답 주실까요? 자, 뭐 답변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추가 상장 이슈 전에 정리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7,300원 올 수 있느냐? 자, 차트를 보면은 올 수는 있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매수 가격이 너무 높죠. 18,000원대에서.
그래서 18,000원대면은 여기서 물렸다는 얘기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권리락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저게 맞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여기라고 하셨으니까 여기로 보게 되면 너무 멀기 때문에 이거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가져가는 방법이 가장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렇게 빠졌으면 지금 얘는 이제 화장품 섹터로도 이제 들어갑니다. 바이오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좀 화장품들이 강하고 그 화장품들이 꺾이기 전까지는 얘도 이렇게 왔다 갔다 시간이 걸려서라도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매수 가격을 18,000원대가 아니고 한 5,000원대 샀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음봉으로 찍어 누르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좀 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수익이 났으니까 5,000원대 샀는 기준으로 20% 수익 났으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비중도 적고 너무 크게 물렸으니까 버티는 게 일단 맞다고 말씀드릴게요. 차트는 일단 바닥에서 좀 잠을 깨는 모습은 나온 건 맞아요. 이렇게 차트가 잠을 1년, 2년, 3년, 4년 동안 잠자다가 지금 머리를 들어놓고 깼잖아요. 깼는데 이 찍어 누른 요 모양이 이게 조금 거시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조금 이런 모양이 안 나왔어야 되는데 물론 이 모양이 나왔다고 찍어 누른 모양 나온다 이렇게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좀 움직임이 좀 더딜 수는 있다. 결론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바닥에서 지금 잠을 깨는 모양이 나왔으니까 찍어 누르는 모양이 나와도 흔들었다가 그 7,300원까지는 갈 수 있으니 비중도 많지도 않으니까 그냥 쭉 저는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반갑게 받아주셨는데 자,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신가요? 이스페타시스가 매니저님이 저것이 10만 원 그냥 한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내려가고 거리가 자, 천천히. 자, 이스페타시스가 얼마를 간다 그래요? 선생님이 이제 기다리면 10만 원 간다고 해서 아, 제가 10만 원 간다고. 그거는 싸게 산 사람들한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진짜 목표치가 10만 원 뭐 그러면은 지금 당장 사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해드리는 얘기고 그래서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하고 34,000원. 38,000원이고 16%? 예. 34,000원? 예. 34,000원.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 갖고 있네요. 예, 근데 좀 지금 막 내려가서 무서워서. 아, 좀 내리니까 무서워서? 예, 어떻게 할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래요. 자, 전화를 잘 주셨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이 많이 나면 또 불안해요. 왜냐면 많이 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고점에서 뭔가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떨어질 생각 없이 계속 올라가면은 불안하지는 않은데 계속 기분이 좋죠. 자꾸 올라가면. 근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흔들면은 그게 무섭거든요. 그럴 땐 뭘 봐야 되냐면 수급을 봐야 돼요. 수급이라는 건 기가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보면은 지금 얘네들은 평소 거래량이 뭐 이렇게 보면은 한 20만 주, 30만 주씩은 왔다 갔다 해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평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얘네들이 강하게 파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12만 주 나오고 14만 주 나오죠. 근데 그런 거래량들은 이전에서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30만 주씩 이렇게 던지거나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뭐 60만 주 던지기도 하잖아요. 100만 주 사기도 하고, 40만 주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지금 매도 나오는 물량들은 그냥 조정을 받기 위해서 살짝, 그러니까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눌림목 조정밖에 안 되고 이 정도의 이제 매도 물량으로는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정이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살 겁니다. 그러면 기다려야겠네요. 그냥 팔지 말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수급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래량도 이때 강하게 지금 이 장대 양봉으로 나오면서 거래가 실린 이후에서 조정받을 때 거래가 마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거래 실린 패턴에서 태권 V 패턴이라고 해서 V자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만간에 또 다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눌렀다가 V자, 그러니까 V자 이렇게 태권 V 패턴이 또 나오면서 거래량에서 다시 또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지금 안 팔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수페타시스는 계속 읽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감정 막. 그러니까 방송을 일단 열심히 보시면 되고요. 방송 열심히 보시면 되고 이거 또 가요, 또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기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그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이거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가려면. 그러면 지금 매도 물량을 10만 주가 아니고 막 60만 주, 100만 주씩 던져야 되는데 얘네들 안 던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갈 거니까
네. 또 이것도 돌파하게 되면 또 전화 주세요. 54,900원 돌파하면. 어쨌든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져가셔도 될 종목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넉넉해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세요? 성우 하이텍네. 뭔 택이요? 성우 하이텍. 성우 하이텍. 네네. 아, 성우 하이텍. 자, 며칠 전에서도 화신 제가 상담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예, 성우 예. 하이텍.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1,000원에 10%야. 11,000원에 10% 가져오신 지는 예. 한 1년 가까이 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일단 재미가 없죠? 네. 제가 화신도 며칠 전에 일주일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화신도 한번 볼까요? 화신도 제가 상담을 비슷하게 했어요. 성우 하이텍, 화신,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꼼짝을 안 합니다. 현대차하고 기아는 엄청 잘 가는데, 그러니까 이미 강하게 이미 떠 있단 말이에요. 대형주는 잘 가는데 원래는 이렇게 가면은 자동차 부품주가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안 간 지 꽤 됐어요. 안 간 지 한 7개월 전부터 안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일단은 나쁘진 않은데 근데 안 가면 나쁜 거죠, 뭐. 그래서 재미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쪽이 갔어야 되는 거는 이미 벌써 7개월 전에 갔었어야 돼요. 실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기서부터 이미 갔었어야 되는데 못해도 6개월 전에 갔었어야 되는데 가지 않고 이렇게 눌러버린다는 얘기는 박스권으로 가둬놓고 근데 얘네가 안 갔기 때문에 딴 애들이 가는 거예요, 지금. 전선전력, 뭐 혹은 뭐 뉴로모픽, 이때쯤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게 온디바이스 AI, HBM이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테마 쪽으로 세력들이 그쪽으로 돈이 옮겨가 버린 거예요. 자동차 부품주가 안 가버리고. 그래서 네. 자동차 부품주들은 뭐 급락이나 그런 건 없는데 계속 재미없게 박스권으로 계속 안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이거 그럴까요? 네? 계속 그럴까요?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지금 이거보다는 전선, 전력, 태양광 혹은 뭐 원전 테마 이런 쪽들이 돈들이 움직이면서 방산주도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쪽으로 돈을 막 넣어야 되는데 세력들이 지금 자동차 부품주에 들어갈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IT도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조선주도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쪽이 바쁘니까 이쪽이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박스권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재미가 없으니까 한 10,000원 정도 올라오면 손실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올라올 수 있어요. 천천히. 그러면 10,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차라리 원전 테마로 바꾸든가 아니면 올 대선, 미국 대선에 인프라 투자 관련주 해가지고 태양광 쪽으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반도체는 계속 됩니다. 근데 반도체 쪽으로 교체를 하시는가 하는 게 얘보다는 좀 유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손절보다는 한 10,000원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이죠. 이 한미 반도체 지금 이 시각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시각 5.4% 더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는 한미 반도체 17만 1,9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양시장 흐름도 살펴봐야겠죠. 코스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 0.77% 낙폭을 더욱 확대해가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2,700선을 상회하는 2,70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0.71%가량 내리면서 845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시장이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우리 증시 다소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 과연 어떤 점을 특히 주목해 볼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뭐 그냥 시장은 양호하네요. 뭐 급락도 없고 일단 한미 반도체는 15만 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는 안전하게,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고가 있는 종목을 그 정도 내려오면은 안전하게 공략을 할 수 있다를 얘기한 거고 오늘 내려올 거냐 물어본다 그러면 안 내려오죠. 저기 안 내려오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애들이 다시 움직여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뭐 지수는 뭐 크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지수는 그냥 박스권이에요. 뭐 미국장도 올라가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혼자 이렇게 자빠질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좀 흔들리고 있는 쪽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었던 전선 전력. 그렇다고 걔네들이 많이 빠지느냐?
아니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뭐 1, 2% 빠지는 여태까지 10%, 20% 혹은 100%씩 올라왔는데 1, 2% 빠지는 게 뭔 대수라고. 그래서 전선 전력 테마주들은 고가에서 지금 살살살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물론 아침에 한 5%, 6% 떨어진 것까지 봤는데 지금 낙폭을 많이 줄여놨네요. 그렇고 일단 한미반도체 분차트로 봐서는 뭐 빠질 생각을 안 하네요. 그리고 이 한미반도체는 시가총액이 한 16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다고 떨어지거나 산다고 올라가는 종목이 절대로 아닙니다. 얘는 그냥 시장의 흐름과 추세와 세력들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계속 올라가면 이정 전문가 추천해서 올라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냥 세력들은 반도체를 올리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얘가 자꾸 올라가면 멀뚱멀뚱 쳐다볼 게 아니고 이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반도체주들 많잖아요. 어부 반도체 같은 애들도 있고 뭐 태성도 강하지만 뭐 테크잉도 있고 뭐 대덕전자도 있고 뭐 네페스 아크도 있고 주성엔지니어링도 주성엔지니어링 보니까 움직이던데 얘도 계속 움직이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움직이면 이렇게 바닥에서 기웃기웃 거리던 애들이 하나둘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 먼저 가는 애들은 좀 신고가권에 있는 종목이 먼저 움직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권에 있는 건데 좀 최근에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 이상한 얘기 나오면서 그래서 이런 애들도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라든지 주성엔지니어링도 비슷하죠. 고가권에서 조정받은 애들 이런 애들이거나 아예 그냥 바닥에 있는 애들도 있어요. 바닥에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도 결국은 움직인다. 그래서 신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걔네들이 이제 다 폭주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성엔지니어링도 4만 원, 4만 2천 원 많이 넘어가요. 그 갖고 있는 사람도 되게 기분이 좋겠죠. 근데 다 못 산단 말이에요. 분명 안 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4만 원, 4만 2천 원 넘어가게 되면 그때 비중을 더 실을 걸, 더 살 걸. 근데 아쉬워할 게 없어요. 이게 4만 원, 4만 2천 원 넘어가게 되면 지금 IT가 장난이 아니구나. 앞으로 로봇 시대와 인공지능 시대가 진짜로 많이 크게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장비주를 사면 됩니다. 반도체는 전공종, 후공종 많아요.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IT 강국이고 반도체 장비주도 많고 그리고 우리 장비가 과거에서는 뭐에 엮여서 움직였냐면 중국 수출로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공급도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2007년도 그때 이제 당시 뉴스를 보게 되면 중국에다가 무슨 뭐 장비 공급한다, 뭐 한다라는 기사로 급등하기도 했고 반대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장비를 인수하겠다. 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인수합병 이슈 때문에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가 또 다시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앞으로 계속 반도체가 계속 커지고 있고 뭐 중국에서 지금 돈 무지하게 투자해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굴기 사업을 또 다시 지금 하고 있는데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저는 반도체는 대마불사 계속 좋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으니 갖고 있는 분들은 흔들거리고 위태로워 보이고 안 가는 것 같아도 결국 갖고 있으면은 올해만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50년, 100년 뒤를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엄청난 IT의 혁명과 혁신과 많은 발전들이 올 거를 생각한다면 반도체는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까지 짚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들어와 있는데요. HBM 향 세정 장비로 실적 반등에 최근에 성공한 기업이죠. 오늘 장에서의 흐름 먼저 보자면요. 지금 이 시각 0.22% 올라가면서 18,1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18,7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지금 바로 전문가님 답변 들어볼게요. 자, 차트를 볼게요. 자, 얘도 HBM 관련주 쪽이고 과거에 로봇 관련주로도 엮였는데 일단은 둘 다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HBM 관련주 엮여 있으니까 차트도 양호합니다.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2만 원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반도체 장비주들은 다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HBM이 됐든 온디바이스 AI가 됐든 아니면 뭐 유리기판이 됐든 이게 이슈가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우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IT 관련주 갖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전화 상담이든 문자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IT 부품주에 대해서는 나쁜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연결로 한번 가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피로킥스요.
필 옵틱스. 옵틱스 27,375원이고요. 10% 정도. 27,000? 7,375원. 자, 27,775원. 아니, 375원. 375원. 네. 그래요. 이게 가격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 매수 가격 금방이네요. 오늘 사셨어요? 아니, 며칠 됐어요. 며칠 됐어요? 네. 이거 사신 이유? 오르락.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누가 추천을 해주셨는데. 조금 공부해보면 이게 좋다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거 모르시네. 그냥 누가 사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일단 좋아 보여요. 일단은 얘는 유리기판 관련주로 들어가 있는데 일단 실적만 한번 볼게요. 실적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차트 모양 봐서는 실적은 적자 전환이었네요. 차트 봐서는 좋아 보였는데 실적은 고냥고냥한데 근데 좋아지겠죠. 매도가가 앞으로,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뭐가요? 매도가요. 매도가? 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 일단 이게 필옵틱스 과거에 한 2차 전지, 제조공정, 그래서 2차 전지도 엮였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지금은 유리기판 관련주 해갖고 엮여갖고 움직이는 종목이고 제가 이걸 지금 좋게 보는 이유는 네. 패턴도 너무 좋고요. 거래량 봐봐요. 거래량이 예술입니다. 이거는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되고 잘 갖고 있으시고 만약에 이게 조금은 상태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다. 네. 그러면 25,000원이 깨질 때 좀 점검을 받으시면 되는데 깨질 생각은 없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25,000원이 깨지면 그때는 좀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고등어를 사놨는데 이게 냉장고에서 냄새도 안 나고 썩은 내가 안 나면 괜찮잖아요, 먹어도. 네. 근데 이거를 밖에다 내놨는데 냄새가 나거나 썩은 내가 나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25,000원이 깨지면 그 고등어가 좀 상하기 시작한다라 생각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굉장히 쌩쌩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고 이중바닥형이거든요. 네. 일단 3만 원 돌파 시도가 나와야지만 이놈이 이 정고점 37,000원 넘어갈지를 좀 보일 텐데 일단 3만 원 넘어갈 때 또 점검 이것도 좋아서 점검 받는 거. 25,000원 깨지면 안 좋아서 점검 받는 거.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 일단 전 좋게 봅니다. 3만 원 돌파 나오게 되면 거래 좀 실리면 이거는 신고점도 갈 수도 있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다음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신일전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2,000원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보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보겠습니다. 0.41% 내리면서 1,7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이 신일전자 앞으로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자, 신일전자는 선풍기 해가지고 이제 여름 수혜주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 지금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이제 지금쯤 되면 다들 사람들이 여름 관련주에서 다들 쳐다볼 거예요. 근데 지금 차트가 별로 안 좋거든요. 2,000원. 일단은 차트가 일단 안 좋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차트가 좋아질 때까지. 아직 뭐 그렇게 습하거나 덥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니. 차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올라오면은 2,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이는데 그거는 한 달, 두 달 지났을 때에서 이쪽 관련주들이 좋아졌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 봐서는 갈 생각이 일단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전저점 깨지게 되면 사람들이 여름 됐으니까 관련주 가겠지 하는 생각으로 자꾸 이걸 싸다고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안 가고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별로 좋아 보이는 차트가 아니니 관망만 하시고 나중에 다시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올 여름에서는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전력 수혜주들 있죠. 결국은 전선, 전기, 원전 테마가 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걔네들이 차트가 좋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그쪽에 대한 수주 소식과 그다음에 많은 좋은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쪽 여름 관련주 쪽으로 이쪽보다는 전선 전력이나 원전 테마 쪽을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유럽과 미국 시장은 신고가 경신 중에 있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실 땐 우리 시장이 박스권에서 테마 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한미 반도체, 매수가는 15만 원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